안녕하세요, 조건대님.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자꾸 헷갈립니다. 네. 얼굴들이 다른데. 네. 자, 요즘에 방송에서 매주 보고 있는데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에 방송에서도 질문을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질문이 가장 많습니까? 요새는 네. 실수요자분들, 네. 지금 실거주로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뭐 살만한 집 어디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렇군요. 요즘에 네. 투자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취득세도 증가하죠. 맞죠. 뭐 양도세도 증가하죠. 네. 뭐 종부세나 보유세도 많이 낸다고 하죠. 그러니까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보다는 오히려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꼰대조님께서 방송한 내용 중에서 마포의 중심지, 역세권, 어떤 아파트를 매수해야 되냐요, 거주와 투자 목적, 요 내용의 방송 내용을 한번 보고 제가 질문이 있어서 네. 이렇게 이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네. 방송 먼저 보고 얘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역에서 아현 뉴타운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 중간에 보면 마포 현대 아파트가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한강변 쪽으로 내려오면은 도화 우성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요. 네, 신공동 레미안 2차는 바로 이제 효창공원 옆쪽에 바로 위치해 있는 네. 단지입니다. 그죠? 네, 그렇죠. 위쪽으로는 뭐 서울역뿐만 아니라 구도심도 가기 편하고, 내려오면 마포대교 타면 바로 그냥 여의도죠. 네, 네. 그리고 앞으로 용산이 개발되면 용산 접근성도 매우 좋고, 용산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 마포 공덕입니다. 특히나 신규 단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미래 가치가 높아요. 즉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어떤 방식으로든 신규 아파트가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마포 현대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 준비하고 있죠. 네. 예, 그리고 도화 우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죠? 네네. 그리고 이제 레미안 2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연식이 애매하잖아요. 리모델링 가기도 네네. 그렇고 아직 재건축 연한을 보려면 한참 있어야 되는 네, 그런 그렇죠. 단지입니다. 네. 재건축 호재가 있는 단지를 선택하는 게 맞다. 네. 도화 우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1000세대가 넘죠. 네. 네네. 이 마포 현대 같은 경우에는 한 500세대급 정도 되거든요. 이 공동역 역세권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단지들은 대단지거나 네. 거기에 주거 환경이 좋아야 돼요. 네. 마포 현대보다는 도화동 우성 아파트가 훨씬 더 대단지잖아요. 이 세 단지 중에서는 도화 우성 아파트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꼰대조님, 네. 잘 봤습니다. 네. 이 공덕역 주변, 마포의 중심지라고 하는 곳이 아마 공덕역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공덕역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 한 3가지 종류 중에서 거주와 투자 목적으로 했는데, 우리 꼰대조님은 도화 네. 우성 아파트를 선택하셔라라는 결론을 내주셨네요. 네. 근데 여기서 결론을 낼 때 보니까 대단지와 네. 주거환경 이 2가지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 아파트로서 도화 우성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저 대단지는 이해하는 것 같아요. 네. 1000세대가 넘으니까. 네. 근데 주거환경은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효창공원 있잖아요. 네. 효창공원이 주거환경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그 시청자분은 신공동 2차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3차도 있고 그다음에 1차도 있잖아요. 네. 1차가 뭐 한 800세대 정도 되니까 네. 1000세대 못지않은 정도니까 역도 더 가깝고, 네. 그래서 여기 1차 정도를 고려하시면은 가격 차이는 조금 나지만 좀 이게 그 보다 좋은 입지를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냐. 네. 그래서 공원과 역세권에 훨씬 가까운 신공덕 1차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우리 꼰대조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역세권에 공원 껴 있고, 네. 당연히 이 레미안 1차, 2차 다 좋죠. 네네네. 네, 제가 이제 앞서서 방송에서도 설명을 했다시피, 네. 최근에 이제 신규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단지들이 좋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그 이유가 서울의 공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 가격이 원체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주변 지역 공동역 역세권에 있는 지금 최근에 신규 단지들, 아현뉴타운에 있는 단지들 보면 30평형대가 지금 20억이 넘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맞아요. 신규 단지 들어가기는 좀 애매하니까 가격이 좀 비싸서 이렇게 좀 노후는 돼 있지만, 노후된 단지지만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신규 단지로 좀 바뀔 수 있는 이런 단지로 가는 게, 아무래도 입지는 워낙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미래 가치를 좀 보고 간다라면 이런 노후 단지, 즉 그래서 이 신공도 레미안 2차 같은 경우에는 노후 단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역세권에. 노후 단지죠. 20년 넘었는데. 20년
좀 못됐죠. 정확히 네네, 얘기하자면 네네.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네네네. 자, 몇 그래서 년도에 지어졌죠? 2000년도에 지어졌어요. 아. 20년 넘었네요. 넘었잖아요. 제가 산수가 좀 부족했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재건축이 될 수 있는 단지들 중에서 네. 조금 더 큰 단지인 저는 도화우성을 좀 그래서 선택하게 이제 됐습니다. 도화우성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나요? 네, 지금 안전진단이 통과가 됐고요. 아, 그렇군요. 1차가 1차 통과한 예, 거죠? 1차 통과된 겁니다. 그러면 2차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1차에서 등급을 몇 등급 받았어요? 여기 이제 조건부 D등급을 받았고요. D등급이군요. 그래서 이제 2차 정밀 안전진단을 네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덕 현대도 재건축 아파트죠? 네. 그러면 이 두 아파트가 둘 다 재건축 아파트고 네. 이제 그 신공동 레미안 1, 2, 3차 같은 경우는 30년은 안 됐지만 노후된 20년 차를 넘은 아파트잖아요. 네. 그럼 이 아파트는 리모델링에 해당되는 아파트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셋 다 하나는 두 개는 재건축이고 하나는 리모델링이라면 이 두 가지 호재에 의해서 다 신규 아파트로 변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똑같이 노후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변한다면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또 역과의 거리라든지 또는 뭐 초등학교가 옆에 가까이 있다라든지 이런 요건들을 갖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신규 아파트가 다 됐을 때 네. 가치의 차이가 좀 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아까 그 신공동 1차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초등학교로 바로 앞에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학교, 그 다음에 여건 이렇게 본다면 도화 우성 아파트도 네. 물론 좋지만 또 이게 도화 우성 아파트가 위치가 보니까 한강변 쪽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네. 앞쪽에 아파트들이 이렇게 장벽처럼 막고 있어서 현재 아파트 한강변이 보이지 않잖아요. 네, 조망은 어렵죠. 그리고 이제 재건축이 되더라도 높은 층 일부 몇 개 호수들만 이제 한강 조망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은 우리 꼬대조님의 생각은 제 생각과 좀 다른가요? 저도 뭐 역세권이고 네. 레미안 1차 같은 경우도 또 리모델링을 바라볼 수 있고 네네. 또 초등학교도 가까운 이런 입지가 좋은 단지다 보니까 여기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저는 지금 이 리모델링이 아직 움직임이 없는 단지거든요. 이 단지가. 아직 그렇죠. 이제 예. 뭐 예. 그래서 실제로 좀 이 신규 아파트로 움직임이 있는 단지 쪽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속도감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좀 우성을 좀 본 거고요. 네. 또 거기에 이제 리모델링과 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네네. 우리 재건축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는 네. 아무래도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재건축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한다라면 물론 입지적으로는 뭐 레미안 1차가 훨씬 더 우위에 있습니다. 네네.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미래가치 측면을 보고 이제 우성을 저는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네. 공덕역 주변 지역은 어떤 아파트를 사더라도 미래가치가 상당히 높다. 네. 근데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들은 예를 들면 선택을 오히려 미뤄서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게 오히려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한테는 오히려 손해다. 그러니까 결정을 했으면은 어떤 아파트를 선택해도 큰 실수하지 않고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우리 꼬대조님께서 네. 미세한 부분의 차이이지만 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은 아파트를 이제 권해드리는데, 제 생각과는 조금 달라서 아까 이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에 대한 구조가 좋다고 했잖아요. 네. 새 아파트로 지게 되면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 짓는 거다 보니까 현대적인 어떤 내부 구조를 갖고 있는 평면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근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2베이 정도의 깊은 형태의 아파트 내부 구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재건축은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네. 근데 리모델링은 5년 정도밖에는 안 걸린다라는 거. 이런 부분 그렇게 되면은 가격 상승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돈 벌어서 갈아타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은 고려를 못했네요. 그래서 예. 자, 오늘 우리 두 사람이 이 조건대님과 제가 이제 이 같은 내용을 갖고 다른 의견은 좀 얘기했는데 크게 다르지는 않고 둘 다 셋 다 투자성은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미세한 차이점과 개발에 대한 방법들이 좀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좋은 선택하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